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파트는 RP 수학학 유리함수 유형 10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6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하여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2a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가 겹쳐지기 위해서는 식을 정리한 후에 분자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2 이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는 이제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존재하죠. 유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있는 값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a라는 어떤 기본적인 유리함수가 있었을 때 이 유리함수를 선생님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y는 x 빼기 n분의 a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당연히 여기 있는 a 값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식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유리식에서 분자의 차수는 분모의 차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y는 x 빼기 3 돼 있으면은 위에도 똑같이 x 빼기 3 한번 적어주시고 앞에는 개수 맞춰서 2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빼기 6이기 때문에 뒤에는 플러스 5가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2가 될 거고 플러스 x 빼기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 5죠. 그래서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y는 2x 빼기 1분의 위에도 똑같이 2x 빼기 1 적으시고 뒤에는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1 플러스 2x 빼기 1분의 3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죠. 그죠? 여기구나. 여기 1이죠. 그럼 이것도 개수를 1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둘 다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분의 1분의 위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우리는 마이너스 2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또 y는 x 플러스 3분의 또 위에 똑같이 x 플러스 3 적어주시고 앞에는 2 그럼 2, 3은 6이니까 뒤에는 플러스 2가 붙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2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또 플러스 2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또 y는 자, 2 마이너스 x 분의 위에 똑같이 2 마이너스 x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x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빼기 2니까는 뒤에는 플러스 3이 필요합니다. 그죠?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빼기를 밖으로 요 밑에 있는 빼기를 밖으로 뺄게요. 그래서 x 빼기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또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 정답은 5번이겠죠. 그죠? 자, 2x 빼기 1분의 위에도 똑같이 2x 빼기 1 적어주시고 개수 4 돼야 되니까 앞에다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빼기 2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2 마이너스 2x 빼기 1분의 3대 아까 쌤이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분모 분자를 2로 다시 한번 나눠주시게 되면은 x 빼기 2분의 1분의 2 해서 결국 여기서 마이너스 2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7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어져 있는 y는 또 이 그래프를 또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위에는 2x 빼기 1 적으시고 앞에는 개수 맞추기 위해서 2분의 3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빼기 2분의 3이니까 뒤에는 플러스 2분의 1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2분의 3 되고요. 또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2x 빼기 1분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분자가 얼마짜리냐면은 1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자를 1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2분의 3하고 4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는지는 자, 얘를 앞으로 조금 다시 쓸게요. 자, 4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묶일 수 있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x축으로 얼마만큼이냐면은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적혀져 있으니까는 플러스 2분의 1만큼. 그래서 이 값이 바로 a가 됩니다. 그죠? y축으로는 플러스 2분의 3만큼이죠. 그래서 b 값이 2분의 3이 되겠죠. 그렇다면 k 값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분자를 맞췄기 때문에 이 값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k 플러스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다 더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y는 지금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b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함수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뭐부터 구할 거냐면은 정근선의 교점 좌표값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들은 무조건 이제 특이점이 있습니다. 2차 함수는 꼭지점. 네,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근선의 교점이 바로 특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바로 정근선의 x좌표 값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a, x 앞에 있는 개수의 b라고 했으므로 y 정근선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 했죠. 그러면은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2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y는 x분의 3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얘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정근선의 교점은 바로 0, 0이겠죠. 그래서 빼기 a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c 값도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은 1로 결정되고 c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a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b 빼기 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2 플러스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분의 b 빼기 2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 값은 당연히 바뀌지 않는 값이죠. 분모의 개수도 1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b 빼기 a 값, b 빼기 2 값은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값은 5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에서는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얼만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우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근선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y는
x 빼기 1분의 2x 빼기 1. 그래서 x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므로 x는 1. y 정근선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b이기 때문에 y 정근선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는 1 정근선계 끄시고 이렇게, 그 다음 y는 2 정근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근선부터 무조건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기형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x축, y축.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또 쉽게 그릴 수 있으면 되냐면은, 자, 그래프의 방향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또는 2, 4분면, 4, 4분면 형태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그때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x에 0 대입. 그럼 x에 0 대입했더니 y 값은 얼마냐면은 1 나왔죠. 다시 말해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0,1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0,1은 여기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좀 더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정의역이 0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0부터 1까지입니다. 됐죠? 그럼 그때 치역은 당연히 1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치역을 표시하게 되면은 y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번에는 1부터 어디까지냐면 3까지죠. 그래서 1부터 3까지입니다. 3. 아니, 요즘 찍으겠습니다. 이렇게 3. 오이구.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셔서 여기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x에다가 3 대입하면 y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정의역 범위에서는 당연히 y값은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죠. 그래서 y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정근선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x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 y정근선은 x 앞에 개수 b니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근선부터 먼저 표시하시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y정근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x에다가 0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은 y값은 6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 반드시 0,6을 지날 수밖에 없죠. 우선 정근선부터 먼저 표시하시고 0,6을 지난다. 대충 요점 찍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잘 안 그려지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이번에는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때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정의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정근선 바로 되기 그 직전까지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밑으로 쭉 내려갈 때니까. 그럼 y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y가 0이기 위해서는 분자가 0 돼야 되므로 2x 플러스 6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점 좌표값이 바로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래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의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럼 그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정수라고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봐야 돼요. 문제 뭐냐면 y가 또 뭐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래서 y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우린 또 요점의 x좌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므로 요때죠. 다시 말해서 그때의 또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정근선 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죠. 그래서 y값이 또 4 되기 위해서는 y에다가 또 4를 대입해보고 y의 4. 그럼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값은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건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 좌표값이 지금 1,4죠. 그래서 x값 1이니까는 여기에서의 또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는 0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도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정수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1번 문제입니다. 자, y는 또 x 빼기 3분의 3x 빼기 2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x 정근선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x 정근선은 3이고 y 정근선도 마찬가지로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정근선 표시해 주시고요. 3, 그 다음에 여기도 3. 이렇게. 자, 그럼 그때 또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x에다가 0 대입해 보면 되죠. 그래서 x에다 0 대입해 보시게 되면 y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0,3분의 2를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0,3분의 2 값은 당연히 y는 3보다는 작죠. 그래서 3분의 2.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유리함수이므로 그래프 기형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당연히 3, 4분면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정근선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정근선은 마이너스 2고 y 정근선은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정근선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x 정근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플러스 4. 자, 그럼 그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텐데, 자,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정근선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려지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4, 4분면을 지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의 방향은 정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과 그 다음에 어디? 4, 4분면에 이렇게 그려져야만 모든 4분면을 다 지날 수 있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요쪽과 요쪽 정근선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였을 때 그 쌤이 정리한다는 건 앞에서 했듯이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4니까는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이렇게 묶게 되면은 4되고 뒤에는 x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요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음수일 때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정근선 기준 2, 4분면,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a-9는 양수가 아니고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9보다는 작다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근데 a가 9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0, 양수값을 지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음수 방향 지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0 대입했었을 때의 y 좌표값이 결국 결정하겠죠. 그래서 x에다가 0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y 좌표값은 2분의 a-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좌표값이 바로 2분의 a-1. 그러면은 당연히 양수되면 안 되죠. 무조건 음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조건이 2분의 a-1 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은 누구보다는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범위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a는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3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y는 b일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식 보면서 정근선 한번 구해보세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a죠. y 정근선은 플러스 3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그 x 정근선이 얼마다? 2다. y 정근선은 b다. 그래서 빼기 a는 2니까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값은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6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이 같을 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함수의 유리함수의 정근선부터 먼저 구해보시게 되면은 x 정근선은 마이너스 3,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마이너스 2점. 뒤에 있는 식의 또 정근선 구해보시게 되면은 x는 3x 플러스 b가 0 되는 x값이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겠습니다. y 정근선은 당연히 x 앞에 개수 b니까 3분의 a가 되겠죠. 근데 둘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3분의 b는 3이 돼야 되므로 b값은 플러스 9로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하고 b를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 수 합치게 되면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5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지금 식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정근선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그때 그 x값은 ax 빼기 2가 0이니까 당연히 a분의 2가 될 거고요. y 정근선은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미 정근선이 x 정근선은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a 값은 1로 결정될 거고요. 그래서 a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b인데 y 정근선도 3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 값은 3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x 빼기 2분의 3x 플러스 c. 근데 이 그래프가 3,4를 지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 4대입, x에 3대입 했으니까는 9 플러스 c.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6번 문제. 자, 우리 유리함수의 대칭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점대칭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디에 대한 점대칭이냐면은 바로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 함수입니다. 두 번째로 선대칭이 있었죠. 그럼 이 선대칭은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문제에서 지금 정근선의 교점부터 먼저 구할게요. 그래서 분모 0되는 x값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y정근선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값은 점대칭 되어있죠? 점대칭. 정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 q값은 플러스 2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대칭이죠. 선대칭. 그럼 그때 이 직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반드시 어딜 지나는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에다가 2 대입하시고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a 값은 플러스 6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그 다음에 p 플러스 q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다 더해 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7번. 자, 또 너무 쉽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2,3으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선대칭이죠.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k값은 플러스 5로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8번 문제. 자,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우선은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의 교점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얘도 선대칭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선대칭 2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대칭은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둘 다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교점을 지난다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정근선의 교점은 이 두 직선의 바로 교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이 결국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값과 빼기 x 빼기 3이 서로 같다. 그래서 2x는 빼기 5. 그래서 x값은 교점의 x좌표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y좌표값은 두 개 중 아무 거한테나 마이너스 2분의 5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교점이 결국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b는 플러스 2분의 5.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값을 곱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가 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제는 이 점이 바로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 식으로 먼저 쓰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c,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C 값이 결국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죠? 그래서 C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A 값이 결국 1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Y는 X 플러스 2분의 A는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B. 근데 문제에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자, 여러분, X축과 만난다는 거는 Y좌표 값은 0이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유리함수는 1,0을 지난다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Y에 0, X에 1 대입했으므로 3분의 B 플러스 1. 그래서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0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지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자, 정근선의 교점부터, 자, 정근선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X정근선은 2죠? 자, 근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C라고 적을 수 있죠? 결국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Y정근선도 그래프로 봤을 때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식으로 보게 되면은 플러스 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1이라고 내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B. 그리고 그래프 봤더니 이 그래프는 Y축과의 교점이죠. 다시 말해서 0,2를 지난다가 됩니다. 그래서 2 넣고 X에다 0 넣어주시게 되면은 B는 마이너스 4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BC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플러스 8이 정답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5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은 정근선의 X정근선은 4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식을 봤더니 X정근선은 P입니다. 그죠? 그래서 P값은 플러스 4로 결정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Q값은, 자, Y는, Y정근선은 그래프상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얘는 식을 정리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Y정근선은 그대로 뒤에 보이시는 Q가 되겠습니다. Q. 그래서 Q값은 마이너스 2.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딜 지난다? 0,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구했던 P하고 Q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이 그래프가 0, 마이너스 4를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4 놓고 X에다 0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A 빼기 2. 그래서 4분의 A는 2.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P 플러스 Q 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 더하시게 되면은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2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또 X정근선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므로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B분의 C 값은 플러스 2죠. 그래서 C는 2B라는 식을 한 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정근선은 지금 보니까는 1이죠. 근데 봤더니 B분의 1이니까 B값이 1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C값은 2로 결정되겠죠. 그리고 Y는 앞에 했던 거랑 또 비슷하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A.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어딜 지나냐면은 0,0을 지납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 2분의 A. 그래서 결국 A 값은 0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 빼기 C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3번 문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계속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x정근선부터 먼저 구해 주시게 되면은 x정근선은 1이죠. 그 다음에 y정근선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정근선, y정근선 먼저 표시하시고 y정근선 마이너스 4 x는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 대입해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y 값은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0,2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를 지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당연히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는 그래프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죠? 그래서 우선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은 왜 틀렸냐면은 정의역이라는 거는 정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겠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또 평행이동 보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또 얘를 또 한번 고쳐볼게요. y는 x 빼기 1분의 또 위에 그대로 x 빼기 1 적으시고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4. 그러면 플러스 4니까 뒤에는 빼기 6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빼기 1 돼 있으니까 플러스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4죠. 4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은 맞았지만은 x축으로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근선 방정식은 아까 x는 1, y는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값. 자,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y값이 0일 때 x값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y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 돼야 됩니다. 그럼 분자가 0 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4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음 그래프에 대해서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선은 정근선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x정근선과 y정근선부터 먼저 구해주시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이고 y정근선은 식이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뒤에 있는 마이너스 5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죠. 왜냐면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대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죠.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에다 또 0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0 대입할 필요 없죠. 이게 음수니까요. 음수로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0일 때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6은 마이너스 5보다 작죠? 그래서 요점에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형은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1 써오면 안 지나죠. 그래서 문제에서 1 써오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조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디귿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조금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 앞에다 또 4 곱해주시고 뒤에는 플러스 2 되죠. 그래서 4 플러스 x 빼기 2분의 1이 됩니다. 자, 평행이동에서 겹쳐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반드시 분자에 있는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틀렸죠.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1이고 디귿에 주어져 있는 식은 정리해봤더니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는 당연히 겹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주어져 있는 x값 범위 안에서 다음 함수 유리함수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조금 나눌 수 있는데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 x 정근선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을 때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양 끝점 대입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x 정근선은 x는 3이죠. 그럼 x는 3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y 값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4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x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최소값이 아니죠. 일단 2분의 5 대입. 그러면 2분의 5 빼기 3이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위에는 2분의 5니까는 0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0 됩니다. 그 최대값은 당연히 4분의 7이고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n값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4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6번도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 또 정근선 구해봤더니 x정근선은 2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끝점 우선 먼저 대입할게요.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 그래서 y 값은 3 대입했으니까는 1분의 3, 3은 9 빼기 2니까 7이죠. 그래서 7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사고 최대값 m 돼 있는데 당연히 최대값이 누구 되냐면 바로 7이 되겠죠. 무조건 양 끝값 중 한 개가 최대, 한 개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x가 a일 때가 당연히 무슨 값? 최소값이었겠죠. 그래서 y는 a 빼기 2분의 3a 빼기 2. 그럼 이 값은 최소값 4가 되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는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m하고 a 값 더하라고 되어 있죠. 그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7번 문제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y정근선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x정근선은 1이고 y정근선은 a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x축, y축 먼저 그어주시고, 자, 그래서 x정근선은 1이죠. x정근선 1. y정근선은 a인데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x축보다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위에 주어져 있는 저식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빼기 A 플러스 A 플러스 2. 정리해 주시게 되면 A 플러스 X 빼기 1분의 A 플러스 2죠. 자, 그래프의 모양은 요 분자의 부호가 결정하죠. 그래서 A가 양수기 때문에 A 플러스 2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그래프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몇 사분면? 여기 있는 3사분면 쪽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정확하게 그리게 되면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범위가 2부터 5까지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은 2일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a 플러스 2인데 그때 그 값이 얼마 되면 된다? 8 되면 된다.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3으로 결정해 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리함수에서 원래의 함수와 그 역함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축 위에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식에서 정근선의 교점부터 먼저 구해보시게 되면은 만약 3분의 a, 3분의 1이죠. 근데 이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이 두 좌표가 서로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9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디만 바뀌냐면은 분모의 뒤에 있는 상수와 분자에 있는 1차 앞에 있는 개수값만 바뀝니다. 뭐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리 바뀌고 부호 반대돼요. 자리 바뀌고 부호 반대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바, 부바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리 바뀌고 B하고 C 자리 바뀌었죠? 그 다음에 부호도 반대. 그러니까 자바, 부바 이렇게. 자바, 부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 실제로 역함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F 인버스 X.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역함수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으시고 안 바뀌는 거. 바뀌는 거는 자리 바뀌고 그러면 AX인데 부호 반대니까 빼기 AX죠. 빼기 1인데 자리 바뀌었으니까 또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1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값이 현재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같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은 빼기 A는 2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C 값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90번 문제. 자, 뒤에 보시면은 y는 x축에 대해서 두 함수가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는 x축 대칭이므로 두 함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역함수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역함수로 조금 바꿔주시게 되면은 y는 자바부바죠. 자, 그래서 x분의 플러스 3 그대로 두시고 자리 바뀌고 부호 반대 빼기 2x 빼기 1 이렇게. 근데 그 값이 x 빼기 1분의 ax 플러스 b.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플러스 1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1번. 자,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점 마이너스 2, 3을 지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함수가 마이너스 2, 3을 지나는데요. 쌤이 얘를 fx라고 할게요, 일단.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대입, y에다가 3대입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이죠. 그래서 빼기 2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3에서 첫 번째씩 한 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역함수의 성질을 조금 쓸게요. 자, 다시 말해서 f 인버스 누구냐면은 역함수도 이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원래 있던 함수는 당연히 어디 지나요? 3, 마이너스 2를 지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요 식에다가 x에다 얼마 넣고 3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 식을 완성해 주는 게 훨씬 깔끔하겠습니다. 두 개 연립해주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시면 5a는 마이너스 5니까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곱하기 b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플러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2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fx의 역함수로 f 인버스 x라고 했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우선은 이 역함수 성질만 다시 앞에서 조금 복습하고 오셔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있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f 인버스 2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식은 자, f 합성 또 f 인버스 3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냥 항등함수이므로 3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값은 3이고 우리는 이제 이 값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문제 푸셔도 상관없고 또는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f 인버스 2가 a이므로 fa는 얼마? 2.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그 값이 2가 되는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a 3 그래서 a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이 두 값 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3번 문제입니다. 자, fx, gx의 역함수를 각각 f 인버스 x, g 인버스 x라고 했었을 때, 자, 이렇게 역함수 또 합성이죠. 자, 그럼 요식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그럼 g 합성 f. 다시 할게요. 자리 바뀌어야 되죠, 그죠? 쓰게 되면 자리 바뀌고 그러면 f 인버스 합성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g 4값이죠. 그 g 4는 여기에다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8에서 4가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또 4를 구하라는 거고 역함수 구하지 말고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f 인버스 4가 a이므로 fa는 4가 되면 되죠. 그래서 a 빼기 1분의 a 플러스 4는 4. 그래서 a 플러스 4는 4a 빼기 4. 그래서 3a는 8. a 값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8.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94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하고 fx의 그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다시 말해서 f 인버스 x가 바로 g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 합성 F는 F 합성 F2는 2분의 1 G1 값은 2 돼 있죠. 근데 G의 역함수가 누구니까 바로 F입니다. 그죠? 그래서 F2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값도 계산되겠네요. 그죠? 얘는 F 합성 F2였는데 F2 값이 1이므로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F1이 2분의 1입니다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 보시면은 미지수가 A, B 두 개 있죠. 식도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F1부터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B 플러스 1분의 A 빼기 1이죠. 그 값이 2분의 1. 정리해 주시게 되면 2A 빼기 1은 B 플러스 1. 그래서 요식 한 개 나오고요. 2 대입했죠? 그래서 2B 플러스 1분의 2A 빼기 1. 그래서 2A 빼기 1은 2B 플러스 1. 그래서 2A 빼기 B는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요거 빼면 되죠? 그래서 B는 1 나오고요. B에다 1 대입했으니까 넘기면 4.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하고 B 값 구했으니까 fx 값은 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로 다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또 뭐 구하려고 했냐면은 G 합성 G3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G3을 모릅니다. 쌤이 얘를 뭐 알파라고 둘게. 알파. 그러면 결국 f 알파 값이 얼마? 3인 거죠. 역함수 성질. 그래서 요식에다가 알파 대입해서 그럼 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마이너스 1은 3. 2알파 빼기 1은 3알파 플러스 3.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은 3알파 이 값이 마이너스 4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G 또 마이너스 4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모르니까 또 선생님이 베타 이렇게 베타. 그래서 f 베타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또 fx에다가 또 베타 대입해서 베타 플러스 1분의 2베타 빼기 1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정리해주시게 되면은 2베타 빼기 1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 넘겨서 정리해주시게 되면 6베타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베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성질하고 조금 정확하게 이용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쟤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을 웬만 하면은 다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수니까는 그래프 그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요 직선이죠.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대충 한 요 정도 그래프로 선생님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익숙지가 않네요.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이 직선을 선생님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네, 그죠? 그럼 얘는 어떤 경우죠? 바로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어요?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경우는 두 함수가 만나서 접한답니다. 그래서 식 세워주시게 되면은 x분의 3은 빼기 2x 플러스 k. 그래서 양변에 x 곱해서 x제곱 플러스 kx. 2x제곱 빼기 kx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그때 얘에 대한 접했으니까 판별식 d값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값이 얼마 되면 된다? 0 되면 된다. 그래서 k제곱은 24죠. 근데 양수 k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k값은 2루트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596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조건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A는 이러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냥 순서상으로 나타낸다죠. 그냥 그래프 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선의 순서상이죠. 그래서 그냥 직선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해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그래프가 만난답니다. 교점이 존재한다거든요. 그죠? 만약 교점이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A 교집합 B 값은 공집합이었겠죠. 근데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는 두 그래프가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정근선은 0이고 y정근선은 2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2를 한 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직선은 반드시 0,2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2를 지난다. 그래서 0,2는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저 식을 조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x분의 2x니까는 2 빼기 x분의 1이죠. 그 값이 음수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쭉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데 쌤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안 정해져 있죠. 0,2는 지금 항상 지나고 있고,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정근선까지 딱 갔었을 때는 지금 현재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는 지금 두 그래프가 만난다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근선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에서는 어떻게 돼? 만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자, 요때 기울기가 얼마? x축과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돼요. 됐죠?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교점이 생기지 않잖아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크면은 교점이 생기지 않아요. 크면은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 만나기 위했다는 거는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0보다는 작아야 된다죠. 그래야 교점이 생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울기 A 값은 0보다는 뭐하다? 작다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597번 문제입니다. 자, 또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x정근선은 1, y정근선은 또 1이죠. 그래서 정근선 표시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에 0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0,-2를 지나죠. 그래서 0,-2 지나게 이쯤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 직선은 또 n값에 관계없이 항상 기울기는 정해져 있지 않죠. 항상 0,1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그럼 0,1은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 문제에서 만나지 이번에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또 쌤이 아까랑 똑같이 자, 이렇게 또 한쪽에서 이렇게 좀 끄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있든 0이죠. 자, 근데 0보다 크면 어때요? 만납니다. 그죠? 0보다 크면은 만나지만 0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해서는 안 만나죠. 오, 지금 안 만난다. 그죠? 근데 안 만나다가 여기서 갑자기 또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만나기 시작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 앞에서 뭐였어요? 접하는 경우였었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기울기 n값은 우선 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안 만납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그러면 항상 음수라고 무조건 안 만나는 건 아니었네요. 그죠? 이렇게 음수에서 기울기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서 또 뭐 하기 시작해? 접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하죠. 그죠? 생기죠? 그래서 접하는 경우는 두식 서로 이렇게 갖다 두시고 식 넘겨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금 귀찮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mx제곱 빼기 mx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mx 빼기 1 넘겨서 mx제곱 x 없어지네요, 그죠? 괜히 적었다. 그럼 빼기 mx 빼기 2니까 빼기 3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값이 m제곱 마이너스 12m이네요. 그죠? 0보다는 0이 되면 되죠. 0 된다. 그래서 m 플러스 12는 0. 그래서 n값은 언제 접하냐면은 마이너스 12와 0일 때인데 0은 제외해야 돼요. 이건 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무형근이라고 합니다. 무형근, 연관 없는 근. 그래서 여기서 n값은 마이너스 12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12였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때의 n값의 범위는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0이 되기 바로 그 직전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보다는 크다라고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0일 때도 지금 안 만나죠? 그래서 0하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평행할 때도 안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0하고 같다도 조금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이것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98번 문제도 같이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은 이 그래프의 또 정근선 x는 1, y는 플러스 2죠. 그래서 정근선에 또 이제 정근선부터 여기다 먼저 표시하시고 x는 1, y는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0 대입해 보시면 0,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범위에서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쪽은 굳이 안 그리고 이 안에서만 조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럼 그때 우리는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부터 어디까지? 4까지죠. 대충 이거 좀 찍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그때 이 직선은 또 항상 k값,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또 1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그래서 0,1은 여기 있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교점이 뭐하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과 또 이번에 또 최소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쌤이 또 직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교점 생겼죠? 그럼 언제까지 생기냐면은 오케이, 딱 요점 지날 때까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내려가다 보면은 왜 점선이 나오지? 오케이. 또 여기서 또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교점 생기죠?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요점을 지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K의 최소값은 여기 있는 요 사이일 때 요점 지날 때죠. 왜냐면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점 좌표값부터 먼저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 요 식에다 2 대입했으니까는 5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또 4, 4 대입했으니까는 3분의 9에서 3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K의 최대값은 언제 지날 때? 2, 5를 지날 때. 그래서 5는 2K 플러스 1. 그래서 K 값은 2일 때가 바로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K의 최소값 언제 지날 때? 4, 3을 지날 때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K는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m 빼기 스몰 n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계속 그리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유형은 이제 규칙선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F3 값부터 먼저 찾을게요. F3. 그러면 3분의 2죠. 자, 이번에는 F. 이건 두 번 합성했다는 겁니다. 그죠? F를 두 번 합성했다. 그럼 원래 있던 요 X자리에 또 F3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분의 3분의 2 빼기 1. 그래서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거 또다시 세 번 합성했었을 때. 그래서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위에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또 여기서부터는 3 대입했으니까 결국에는 F3이랑 똑같죠. 다시 하면서 3개씩 계속 반복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F 2024네요. 그럼 2024를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몇 번 더 반복? 두 번 더 간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0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우선 fx는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3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f 2x. 그럼 원래 있던 x자리에 또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식 계산을 정리하는 거 앞에서 연습했었죠.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x 빼기 1 다시 곱해서 이렇게 정리해주시게 되면 4분의 4x에서 다시 x 돼버립니다. 됐죠? 그러면 f 또 3의 x는 결국엔 또 그냥 fx죠. 다시 하면서 이렇게 두 개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는 x고요. 홀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fx예요. 그래서 얘 보니까 뭐예요? 홀수죠. 그래서 f 1001의 a는 그냥 fa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1분의 a 플러스 3 값이 2 되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3은 2a 빼기 2에서 a 값은
5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01번 문제도 자,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또 규칙성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F6부터 먼저 구하세요. 그래서 F6은 X축 위에 있으니까 0이죠. 자, 그럼 F2의 6은 원래 함수에다가 F6을 대입하면 되는데 F6 값이 0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또 F0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F0이 얼마였어요? 6이네요. 그죠? 조금 F3의 또 6은 원래 있던 또 F에다가 F2에 6을 또 대입하면 되는데 이 값이 6이므로 또 결국 F6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얘도 반복되네요. 두 개씩. 그래서 짝수일 때는 항상 6이고요. 홀수일 때는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는 1000